이제 공주 한 달 살기의 마지막 날, 쓰레기섬 소설 거의 막바지, 이제 거의 그 230페이지 넘게 지금 나갔는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전히 결론을 맺지는 못했고요. 오후 5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마치 그 정시에 산책을 했던 철학자 칸트처럼 저는 이곳에서 매일 5시에 거의 정확하게 나가서 저 계룡조수지까지 1시간 산책을 하고 걷기 빠른 거 그죠? 아주 상당히 빠르게 격렬하게 걷는 그 운동을 하고 왔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출발을 할 거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작업을 했던 그 컴퓨터 저는 일단 다 껐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들 다 그 저장을 다 안전하게 해놨고요. 자, 그럼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고풍스러운 우리 한옥 내부에 이제 인테리어는 이제 현대화했죠. 현대적인 이렇게 다양한 편의시설들은 갖추고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영하 1도인데 오늘 눈이 좀 많이 왔고 뭐 한 영하 9도 10도 날씨에도 제가 이렇게 그냥 트레이닝 복을 입고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나 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계룡저수지 산책입니다. 정들었던 이곳 공주시.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길을 건넙니다. 자, 이 길을 가다 보면 아주 거대한 바스커빌가의 느낌이 나는 엄청나게 큰 셰퍼드가 지저댈 겁니다. 네, 딱 케이지 안에 갇혀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면 이제 계룡저수지 입구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도로와는 사뭇 다른 완전한 자연, 아주 아름다운 호수, 그 위에 이제 쫙 얼음이 깔린 빙판이 되어 있고요. 이게 오늘 또 어젯밤부터 눈이 소복이 내렸기 때문에 아마 하얀 눈 세상이 저수지 표면 전체에 이렇게 펼쳐져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차들이 지나는 도로라서 여기는 이게 은행나무길, 이 도로가요. 지금 쭉 서 있는 나무들이 다 은행나무들이고, 이 은행나무들이 이제 가을이면 아주 예쁜 노란빛 은행잎들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이 길이 제 뒤쪽으로 쭉 가면 갑사, 계룡산 명찰이죠. 갑사로 이어지는 길이고, 갑사도 아주 경치도 좋고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죠. 말씀드렸던 셰퍼드입니다. 오, 크죠 저놈. 아주 그냥 강력해 보이죠. 저 녀석도 매일매일 저를 기다릴 겁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이 길을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혼자서 저 케이지 안에 있으니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외롭고. 근데 제가 지나가면 이제 저를 위협하느라고 겁주겠다고 크게 그냥 왕왕 짖어야 되는데, 제가 뭐 전혀 겁먹진 않지만 자기는 이제 하나의 재미거리겠죠. 하루 중에 재미없는 일상 중에.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 녀석도 이제 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오후 시간을 보낼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 셰퍼드 강아지를 위해서 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서 매일 지나가 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삶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농촌 풍경이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논이 쫙 펼쳐져 있고, 그 펼쳐진 논의 끝에 산이 있는, 크든 작든 그 전형적인 우리 농촌의 풍경은 아주 그냥 제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고, 추억을, 저 차 완전히 트럭이 위험하게 뭐 이렇게 빨리 가서 뭐 하겠다고, 위험한 추월 행위를 저한테 확 달려드는 것 같은 느낌. 처음 뭐 옆에 또랑으로 그냥 뛰어내리면 안전은 확보가 될 테니까요. 근데 여기 이제 좀 보행로가 충분치는 않습니다. 좁은 보행로가 마련되어 있죠. 참 오늘이 마지막 한 바퀴라니 아쉽기도 하고, 다시 복잡한 도시로 가게 됩니다. 내일부터 또 미뤄뒀던 일정들이 쫙, 강의, 방송, 연구소, 지금 이제 펜션 변사 사건, 아주 우리 연구소에서 그동안 원룸 살인사건, 화장실 살인사건, 미용실 살인사건, 의상실, 테일러샵 살인사건, 여러 사건들을 현장을 꾸미고 스토리 만들고 증거 남기고 실제 발생했던 사건들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아주 법과학적으로도 또 프로파일링적으로도 아주 현실적 사실성 이런 걸 다 담보하고,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도 추리소설 못지않은 그런 반전, 동기들 다 범인으로 보이는 용의자들 뭐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해왔는데, 이번에 펜션 살인 사건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그동안의 사건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소에 한창 준비 중이고, 저는 원격으로 그 전에 모두 회의를 거쳐서 스토리 구축들은 다 하고 왔고요. 이제 원격으로 디테일들 제가 이제 봐주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제 이러면서 거의 이제 막바지 완성 단계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요놈들 오늘 안 덤벼드네. 저 조그만 강아지들이 한 4마리가 제가 여기 정도만 지나면 막 와가지고 마치 물듯이 가까이까지 겁먹어라 이거죠. 근데 저는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요놈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요 정도까지 따라오다가 돌아가요. 근데 오늘은 또 안 나오네요, 저놈들. 어제 제가 이제 한번 문들 좀 크게 한번 깜짝 놀라게 해줬죠, 저 강아지들. 그래서 그런가 오늘 안 나오네요.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텐데 모르죠, 저놈들은 오늘이 저랑 만난 마지막인지. 자, 계룡저수지가 쫙 펼쳐집니다. 이제
서산에 뉘엿뉘엿 해가 쥐고 있고, 이제 땅거미, 저녁 노을이. 자, 그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그 전에 비해서. 안녕하세요. 자, 저 청둥오리들, 철새 오리들이 쫙 저 얼음들 사이에 녹아서 물이 있는 곳에 쭉 모여 있습니다. 물고기 이제 잡아먹고 생존과 번식과 자연의 생태계의 섭리대로 진행되겠죠. 오호. 저 왼쪽 솟아있는 산들은 계룡산 줄기들이고, 아주 여기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두 번은 이쪽 방향이 아니라 저 반대쪽 산쪽 방향으로 산책 운동을 했었는데,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이 계룡저수지 풍경이 매일 이쪽으로 오고 있고 질리지가 않아요. 똑같은 풍경. 물론 이제 눈이 왔을 땐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은 이 경로 코스, 똑같은 풍경인데도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질린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이제 지금 계룡저수지 산책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산책 끝나고 돌아가서 저녁 먹고 마지막 한번 쓰레기섬 결말 끝부분까지 달려보고 완성을 한번 해보고 보내고, 내일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정리, 짐 싣고 마무리, 쓰레기 버리고 청소하고 체크아웃, 그런 일정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끝내면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마무리를 져야 될 텐데, 그건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끝내고 하고 싶습니다. 끝내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일단락을 지어야 그 다음에 이제 편집자가 보고 수정 의견이나 보내오고, 그때 이제 지금 미진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더 막 결말 부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질질 더 끌고 이건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밤에 끝내겠습니다. 끝을 내버리겠습니다. 박살 내버리겠어. 마무리 짓겠어. 최종 엔드 피니시 하겠어. 벌써 막 열기가 올라오고 영하의 날씨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쾌한 산뜻한 느낌입니다. 운동이 좋아요. 야외에서 특히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겨울에 아무리 춥거나 별로 추위를 처음 나올 땐 느끼지만 그 다음에 느끼지 못하죠. 막 그냥 뛰어놀고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놀이하고 여기에 막 열중하다 보면 추위가 뭐예요? 추위가 전혀 느끼지가 않죠. 그렇게 아이들이 커야 되는데, 그래야 면역력도 건강도 아주 좋고요. 자연 내에서 생존해낼 수 있는
사회성도 길러주고, 그리고 의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그래서 참 어린 시절에 특히나 자연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네, 자연스럽게 뭐 인위적으로 학원에 가서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말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최대한 우리 아이들도 좀 그렇게 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좀 더 번잡한 곳을 안 가고, 변두리, 뭐 용인 시민분들께서 변두리란 표현은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서울이나 분당 뭐 이런 데보다는 좀 더 외곽이잖아요. 좀 더 자연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이제 산자락, 산이 있었고요. 거기 우리가 청남산이라고 부르던 법화산 바로 옆에 있었고, 늘 우리 아이들도 밖에서 뛰놀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이제 자연을 좀 닮아 있습니다. 자연을 닮아야 인간적이죠. 인간적이어야 다른 인격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잘 살아나가고, 안녕하세요. 왼쪽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마스크를 이제 벗을 단계이고요. 이 마을도 참 좋죠. 아주 배산 임수 말 그대로 바로 앞에 이제 저수지에 아주 멋진 수변 풍경이 쫙 펼쳐지고, 뒤쪽으로는 산이 자리 잡고 아주 평온하고 평화로운, 뭐 마을이기보다 이제 집 한 채, 두 채, 그리고 이제 뭔가요, 축산가 뭐 이렇게 이제 있는, 저 안쪽에도 또 있어요. 저 작은 마을 같은. 그 제가 이제 한 달, 지금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완전히 뭐 원하면 나와서 가게도 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좀 평온, 나만의 시간, 소설 집필에 집중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혼자 해내는 그런 생활을 한 달을 해왔는데, 아내, 가족 보고 싶고 그립고 한 것만 제외하면 아쉬울 게 없네요. 아주 평화롭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제 삶은 점점 이제 작가로서의 이 삶으로 모든 제 삶의 패턴, 일정 방향,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그냥, 그쵸? 이 계룡저수지 전체가 얼음으로 쫙 빙판이 형성된 데다가 그 위에 눈이 쫙 깔린 이 멋진 풍경. 좋다. 좋아. 그리고 이 멋진, 아까 이제 두 분 이제 어르신 마주치긴 했지만,
간혹 이제 할머니, 여자 어르신 이제 마주칠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거의 뭐 만약에 제가 한 20-30분만 늦게 나오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좀 어두워져 일찍 너무 깜깜해지니까 조금 일찍 나오면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마주치게 되고, 그게 뭐 서로가 방해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근데 어쨌건 이 멋진 계룡저수지 둘레길, 거의 뭐 혼자 전세 낸 듯한, 독점한 듯한 그런 호젓함까지 느낄 수 있는 이 길,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러분한테는 안 들리겠지만 저는 제 귀에 꽂혀 있는 작은 이어피스로 음악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쓰레기섬 소설 집필에 도움이 되는 그냥 그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 등장인물들의 사연, 그리고 이 소설 속에 또 재즈바가 나오고, 재즈 가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민지나. 근데 그가 부르는 노래들 또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하는 거죠. 그 등장인물들의 저 지금 마을, 저건 좀 더 큰 마을이죠. 집들도 여러 채 있고, 저런 마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 인물 속 이맥, 이산, 민진아, 유지수, 진경원, 차혜영, 진현수, 제가 만들어낸, 그리고 제 주변 인물들을 닮은 인물들의 일부 면들을 닮아서 이게 새로 만들어진 그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애틋하죠. 저한테는 아주 애틋하고, 실제 제 가족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좀 가까울 정도로 저한테는 아주 애틋한 존재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스토리의 전개상 뭐 어쩔 수 없이 다치거나 죽거나 막 이런, 이제 부상당하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제가 직접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이 작가의 참 운명, 숙명, 책임,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나 혼자만의 눈 세상, 자연, 저수지지만 뭐 호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나무들, 눈. 겨울이 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이제 방송 녹화 때문에 갔다가 그 헤어랑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너무 겨울이 싫어요, 너무 겨울이 길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리고 저한테 그쵸 이렇게 이제 동의를 구하시길래 죄송하지만 제가 동의를 못 해드렸어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난 겨울을 너무 좋아한다. 뭐 춥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야 똑같지만 겨울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 맛이 있지 않냐. 이 겨울 냄새, 눈, 비록 이제 운전이나 도로 이런 부분에서 참 밉고 때로는 불청객이기도 하지만 이 참 얼마나 신비로워요. 뭐 과학적 논리 이런 거 알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이거 어떻게 새새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이 솜가루 같은 게
또는 막 솜사탕 같은 게 펑 내려와 가지고 쫙 세상을 하얗게 덮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만 보이는, 겨울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꼭 눈만이 아니라 겨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과 맛과 느낌과 분위기와 풍경이 있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조금 야외로 나오고 자연으로 오면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겨울에는 더 좋죠. 그래서 한적하고 호젓하고 조금만 이제 추위를 극복하고 이렇게 나와서 막 걷고 뛰고 활동을 하고 그러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접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겨울의 맛, 이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되게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은 핫시즌은 전 여행을 안 하거든요. 피하거든요.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일이 있어서 간다든지. 근데 그렇지 않는 한은 많은 분들이 함께 막 움직이고 이동하는 시기는 피해요. 그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하지 않으시는 이런 겨울 여행, 비수기 여행, 이런 걸 좋아하죠. 이제 특히 이제 비수기, 비시즌 여행의 또 다른 장점은 어딜 가든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숙박업소, 음식점, 또는 교통수단,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우시잖아, 비시즌. 근데 그래서 이제 문을 닫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오픈하고 영업을 하시는 데를 찾아가면 환영받잖아요. 어이구, 고마운 손님이 오셨네요. 힘든데, 팔이 날리는데, 손님도 없는데, 그런 것도 아주 좋고요. 낭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여행은 비수기, 비시즌에 가라. 그런데 이제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어렵죠. 요즘은 그래도 과거와 달리 자기가 이런 이제 시간을 내서 연가내고, 또 이제 사회적 학습, 부모님과 함께하는, 애들이 이제 커서 다 잊어먹었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낼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이제 그런 남들과 다른 여행이나 어떤 휴가나 이런 것들을 냈을 때에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불이익이. 그 정도 이제 감수를 해야만 이 비수기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아름다운 풍경. 제가 지금 제 귀에 지금 들리는 노래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정선 신촌블루스 원곡인데, 요즘 이제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많이 하죠. 그 원곡들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노래들을 요즘 젊은 가수들, 친구들이 리메이크한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어쩌면 예전 우리 청소년 때에 그 원래의 감수성, 원래의 그 노래를 했을 때의 감상과 감정을 살려내면서 그걸 그대로 없애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서, 또 요즘에 조금 더 음악적으로 발달한 그러한 이제 맛과 느낌을 또 싹 넣어서 이렇게 살려내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며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하네.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석양의 저녁노 이 사랑을 하네. 우후.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 특히 그쵸? 그리고 대학교 때 한창 감수성 예민하고 나, 친구, 미래, 세상,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욕구가 분출하고 반항심, 의문, 아쉬움, 안타까움, 그리고 생각이 다른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 토론, 논쟁, 그런 것들이 막 분출될 때, 그리고 힘없고 어리고 미숙한 나이다 보니까 답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세상은 왜 이런가, 어른들 말이 난 틀린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저항을 해야 하나, 그걸 따라야 되나, 그쵸? 막 그런 어떤 분출하는 청소년기, 청년기에 딱 이 신촌 블루스나 들국화나 이글스, 팝송, 락 이런 거, 레인보우, 그때 든 퀸, 그때 들었던 이 음악들, 그 감성, 그 감정, 그 많은 고민과 스트레스를 없애주진 않지만 달래주는 그 음악들의 추억은 참 평생 잊을 수가 없죠. 약해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런 추억이 깃들어 있는 감성과 감정이 연동되어 있는 그 옛 노래들을 이 젊은 세대들이 참 새롭게 해석하고, 또 자기들의 이 친구들 10대 20대에 또 그들만의, 또 제가 느꼈던 것 같은 페이소스가 있잖아요. 그들만의 상처와 아픔과 반항심과 불만과 우리 기성세대들에 대한 그런 반감, 막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들만의 감성으로 되살려낸 리메이크 곡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고맙기도 하고. 지금 제가 듣는 것도 나 어떻게 70년대 곡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걸 이제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즈하기도 하고 팝스럽기도 한, 이렇게 이제 불러주는.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유후, 그 몰래 담임했던 비밀이 있었나, 다정했던 네가, 사랑했던 네가 그럴 수 있나. 후후후. 믿겠어 나를, 안 믿겠어 안녕이라 그 말은
와, 이 풍경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흉내낼 수가 있을까요? 이 자연의 아름다운. 데크 길이라고 하죠. 자연 보행로가 없는 곳에는 이렇게 데크를 쫙 설치해 준 것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 시민들의 예산이고 하겠지만 너무 감사한 데크길. 마치 이제 얼음과 눈이 뒤덮인 호수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아름다워요. 좋아요. 낭만과 분위기, 감성, 물씬. 저 누가 앞에 또 앉아 계시네. 오늘따라 좀 많으시네요. 이 눈 덮인 풍경 때문에 그런가, 평소와 달리 많은 분들이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갑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쓰레기섬, 이게 좀 미스테리, 크라임, 추리 장르잖아요. 여기 이제 상당히 많은 그 큰 줄기에 미스터리가 쫙 깔려가는데 어떤 노래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가 워낙 음악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그런 음악 노래를 자연스럽게 스토리 속에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중에 이번 쓰레기섬에서는 어떤 노래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 이제 노래가 등장하긴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노래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음악 싫어하는 사람 없죠. 특히 이제 이 쓰레기섬 속에서의 노래와 음악의 역할, 한번 여러분들의 코드, 여러분들의 정서, 여러분들의 노래나 음악에 대한 취향과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작가로서의 저의 특권이니까 저는 저의 노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취향과 감성을 여러 개, 하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락에 대한 저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락은 아니에요. 이번 쓰레기섬에 깔려있는 음악 전반의 분위기는 재즈와 팝, 케이팝이죠. 재즈와 케이팝, 포크, 이 세 가지의 장르의 어떤 혼합, 변주, 이런 느낌이 전반에 쫙 깔려 있습니다. 랄랄라.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점심을 좀 가볍게 먹었는데요.
누룽지로 벌써 배가 고픕니다. 다 소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 쓸 때도, 소설을 쓸 때는 엄청나게 이제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스토리 전반을, 그 라인을 놓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창작이잖아요.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전개될 이야기들과 연결을 또 생각해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함께 이제 가지고 가면서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면 에너지 소모가 많죠.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하다 보니까 소화도 빨리 된다. 고로 배고프다 이거죠. 지금 아이고 배가 고파요. 거의 이제 저수지 한 바퀴는 끝나가고요. 다시 그럼 이제 10분간 걸어야 제가 있는 숙소가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신속하게 저녁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저녁 메뉴는 뭘까요?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그러면서도 풍성한 영양가 있는 이 배고픈 저녁,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되고, 오늘 저녁에 막바지 소설 마무리 스포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시간을 오래 들일 수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식재료도 거의 바닥이 났고, 비장의 무기가 있죠. 비장의 무기, 그건 바로 냉동 갈비탕입니다. 밥은 제가 이제 해서 이제 밥솥에 있고요. 또 아내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 밑반찬과 김치가 있고요. 그리고 전가의 보도, 에너지원, 이 되는 단백질 풍부한 냉동 갈비탕, 요거 이제 뜯어서 중불에 한 5분 정도 쫙 이렇게 데워주면 서서히 해동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서 끓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쫙 보면서 뚜껑 열고 넘치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이렇게 중 가운데 정도 떠서 충분히 익었나 확인하고 먹으면 됩니다. 김이 있잖아. 또 김과 잊지 마세요. 김 잊으면 안 돼. 어떠다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김 빠뜨리고 다 먹고 나서 아이고 김을 빠뜨렸네. 그래서 오늘 저녁도 간단하지만 영양가 충분히 확보하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마지막 쓰레기 섬의 마무리를 향하여 돌진 돌격. 그래서 오늘 꼭 마무리를 하고 말리라. 그렇게 하면 내일 아침에 아주 가뿐하겠죠. 마무리하고 이메일로 파일을 슝 송부해 버리고, 그 다음엔 이제 편집자에게로 공이 넘어갑니다. 어떤 회신이 올지, 어떤 제안이 올지, 이거 안 되겠네요. 엎읍시다. 이게 이제 최악의 회신이 될 테고, 그런 일은 없겠죠. 없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소식은 이거 뭐 상당히 대폭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뭐 이런 건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 그게 아니고 이제 이거 조금 요 부분 요렇게, 요 부분 요렇게
마이너하고 디테일에 이제 수정 제한이 오면 이제 그 부분 제가 쫙 검토해보고, 이게 제3자의 시선을 제가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편집자의 의견은 수용을 제가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 보완을 하면 한 번 더 그 전에 못 봤던 게 보이면 또 이제 2차 수정 제한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편집자 이외에 제3의 이제 평가단 있어요. 평가단 또 한 번씩 모니터링 하시고 그분들 의견을 주시고, 거기에 이제 또 제가 필요하다면 동의하면 또 수정을 또 추가하고, 요 정도만 맞추면 이제 제 역할은 끝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엔 이제 출판사에서 교정과 함께 표지 디자인, 내부 디자인, 마케팅 플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두근두근 딱 이제 책이 최종적으로 최종고가 나오고 인쇄가 돼서 딱 서점에 깔리고 인터넷 서점에 올라가고, 그럼 이제 독자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그 순간이 제일 떨리죠. 시장의 반응, 독자들의 반응. 여러분들이, 독자 여러분이 왕입니다. 왕. 결국 모든 결정권을 쥐고 계시고, 작가가 아무리 호소해봐야 재미없어. 그럼 끝이죠. 끝. The end. 쫑. 그게 아니고 이제 독자분들이 이거 읽을만 한데 하고 이제 서로 권해 주시게 하고, 한번 읽어봐. 괜찮더라, 야. 재밌어.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건 마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보상받는 느낌. 그동안 소설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얼개를 집필하고, 중간에 수정하고, 다시 되짚어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했던 그 모든 노력과 고통, 고생들, 그게 이제 안녕하세요, 보상받는 이제 그런 기분이겠죠.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잘 써야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재미없게 써놓고선 재밌게 읽어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배고파라. 이제 저수지 한 바퀴는 끝이 났고요. 이제 숙소까지 가는 마지막 이제 도로길이 나왔습니다. 요 놈들 아까 놓쳤는데 돌아갈 때 인사하러 나올래나? 쪼매난 강아지들이,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막 덤벼들었었는데 이제는 안 덤비네요. 법무서인 줄 알았나 이제? 근데 범이다.
표범이다. 뭐 말띠이긴 하지만 어쨌건 원래 사실은 오늘 오후 정도까지 다 마무리 짓고 오늘 저녁에는 차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 사우나가 있거든요. 이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나 딱 가가지고 한 달간 그걸 다 풀려고 했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사우나는 포기. 저 삼거리 슈퍼 아주 정겨운 이제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옛날 골목 슈퍼잖아요. 근데 걱정은 되더라고요. 장사가 되시나. 제가 올 때 손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냥 열어만 두시고. 제가 안 볼 때 손님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계속 하시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은행나무길 들어섰고요. 와, 오늘 그동안 중에 제일 배가 고픈 날입니다. 여기까지 5km, 딱 5km 걸었어요. 이제 조금 몇백 미터 더 추가하고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밀려오는 외로운 파도 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지금 제 아들이 군대에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춥고 제일 눈 많이 오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얼마 전에 이제 혹한기 훈련을 했는데 요새 군대에서는 전화 휴대폰 주잖아요. 일과 끝나고 9시까지 6시나 뭐 6시 반 뭐 이 정도부터 9시까지 그거 이제 처음에는 막 통화도 하고 뭐 길게 이야기도 주고받고 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딱 할로 이게 우리 아들의 신호 인사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막 바로 오늘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그럼 이제 답이 없다가 안익 하다가 이제 반납하기 직전에 나 이제 반납해. 잘 지냈어? 별일 없었어? 생존 신호죠. 별로 없어. 그건 충분하죠. 충분하고 고맙고 잘 지낸다니. 그리고 이제 그 휴대전화를 주신 덕분에 그나마 매일매일 편안하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힘들겠죠. 당연히 군대 있으면. 그러다가 이제 혹한기 딱 메시지가 왔어요. 아내랑 같이 있는데 우리 가족방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혹한기라 전화 안 돼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아니 혹한기 춥다고 전화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제가 이게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라 모르는구만. 혹한기는 말이야 혹한기 훈련을 말하는 거야. 또 제가 딱 아는 척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 아들은 저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병적상으로는 병장제대인데 경찰대학을 졸업하다 보니까 이게 병적은 계속 이제 2병, 1병, 상병 계속 나아가지만 그 군생활을 논산 신병훈련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사관 학교에서 하사관 전투훈련
와, 미친놈. 놈 새끼 저거. 마치고는, 그 다음에 이제 부평에, 훈련장에서 이제 유격훈련 마치고, 뭐 이렇게 어쨌든 필요훈련 다 마치고, 부평에 또 경찰 종합학교 당시에 거기서 이제 전술 지휘훈련 다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경대 소대장, 기동대 소대장으로 2년간 이제 군복무를 경위로서 소대장을 하는 거야. 그 군복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경대는 제가 제주도를 자원해서 제주도 해안전경대에서 정말 국방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그건 군대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아빠는 군을 잘 모른다. 군 생활을. 그래서 이제 싸잡아서 엄마 아빠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라서 이제 이렇게 어쨌건 그래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아들이 혹한기 훈련을 하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빠도 혹한기 훈련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영하 막 7도, 8도, 9도, 막 10도 이런 날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냥 혹한기 훈련 자체 혹한기 훈련 해서 가볍게 입고 나와서 이렇게 계룡조수지 한 바퀴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해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들아, 혼자가 아니다. 아빠도 후방에서 너랑 같이 훈련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힘내라. 모든 우리 병역 근무를 다 하고 있는 대한의 건아들, 건강하게 의미있게 보람차게 군복무 잘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거의 다 왔네요. 제 아내가 한번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왜 풍뎅이, 저 무당벌레죠. 무당벌레를 저렇게 붙여놨어. 제가 모르죠, 왜 붙여놨는지. 그래서 그러게 그냥 말았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상상을 하고 막 추론을 해서 이랬을 거야 얘기했을 건데, 요새는 말이죠,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내나 우리 애들이나 바로 검색을 해요. 요즘 특히 AI까지 있어가지고, 아빠 그게 아닌데? 여보 그게 아니잖아. 왕.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제가 입국 아는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꾸 검색해가지고 팩트 체크라는 바람에 아이고 피곤해. 와,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계룡산 멋진 산세, 그 앞에 있는 2층 건물은 펜션이야, 펜션. 바로 제 숙소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이게 방향이 서로 다르고 그래서 전혀 서로 뭐 소음이 들린다든지, 여기 이제 주말만 대부분 투숙객들이 오시거든요. 와서 이제 바비큐 하시고 뭐 이러시는데 전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아주 평화롭고 평온합니다, 제가 있는 곳은. 자, 아직 눈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뽁뽁뽁뽁뽁 쌓여있는 우리 집 가는 진입로, 그리고 제가 타는 차가 딱 세워져 있죠. 노란 대문집. 저기가 오늘의 또 인증차 마지막. 자, 아하, 마지막. 휴, 오늘의 운동 끝입니다. 울지 말아요. 르르르르르르르 말아요. 짠.
하지 말아요. 오늘의 운동 끝. 여기도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지막